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선택,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이 기가 막힌 현상, 이 역선택이 잘못하면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지도 모릅니다. 결국 정호원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이건 가리지 않고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대신 1차 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하려고 하던 것을 80으로 줄이고 20%의 당심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1차 경선 20% 당심, 2차 경선 때는 당심이 30%가 됩니다. 그 8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거죠. 3차 경선은 마지막 4명 중에서 1명을 고르는 것입니다. 국민 여론 50%, 당심 50%. 1차 경선에서 20% 당심이 들어가게 돼서 역선택의 비중을 약간은 줄일 수 있게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이러이러한 경선 방식을 이용을 해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극적으로 누른 그런 경선 결과의 재판을 노리고 있습니다. 당심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이겼었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51대 42로 상당히 큰 폭으로 이명박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을 했고 박근혜 후보는 5년을 더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지금 감옥에 있지만 홍준표는 당심에서 크게 밀리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어떤 반전의 계기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제2의 이명박 승리를 꿈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깨몽. 왜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 부분 역선택에 대한 불안,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정통 당원들의 표심을 자극해서 국힘 당원들이 보다 더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 데에 진력을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일본에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부 여론조사 RN서치라는 곳에서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대통령 후보 중에서 누가 적합하냐라는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처음으로 윤석열 후보를 앞질렀습니다. 32.5 대 29.1.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2배로 앞섰습니다. 그런데 호남에서는 홍준표 32.5, 윤석열 29.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인 야권의 대선 후보 중에서 그러니까 응답자의 지역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홍준표가 윤석열을 저렇게 앞서갔다는 것이고 호남에서는 홍준표가 윤석열을 3배나 앞서갔습니다. 굳이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는 호남의 유권자들. 그런 호남의 유권자들이 3배나 윤석열보다 홍준표를 더 선호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호남 대깨문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문재인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국민 후보로 뜬 사람이다. 윤석열은 문재인에 대한 공격자요, 주적이다.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홍준표는 당 대표를 하던 시절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을 그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윤석열이 맞섰던 것만큼 그만큼 문재인에 대해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호남의 대깨문 유권자들의 시각에서는 윤석열은 문재인에 대한 배신자지만 홍준표는 문재인에 대한 가혹한 배신자나 공격자가 아니다. 자, 두 번째는 일단은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일단은 본선에서 지금 이재명이가 이제 54%까지 얻어서 결선 투표 없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선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 본선 경쟁력이 약한 사람, 홍준표를 선호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상당 부분 역선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3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최종 4인이 붙는 경선, 이때는 당심 50%, 민심 50%입니다. 50%를 차지하는 당원들이 이들이 우파를 살려야 됩니다. 본선에서 이재명과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냐? 비리나 약점이 없는 후보가 그래도 누구냐? 홍준표는 제가 얘기한 결정적인 금전과 관련된 비리 스캔들 2개, 성완종의 1억 자금을 받은 결정적인 증거, 척당불기 액자, 두 번째는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공금 수억 원을 횡령을 해서 현금으로 부인에게 갖다 주고 부인이 은행 금고에 넣었던 기가 막힌 사건. 자, 이재명에게는 금전 스캔들이 없습니다. 비리 스캔들이 없습니다. 막말, 형수에게 한 막말이라든가 김부선 스캔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재명에 대한 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홍준표는 막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을 공격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자, 이재명은 결코 우파가 정말이지 상당히 이기기 힘든 난공불락의 후보입니다. 제가 이재명 경계주의보를 몇 번이나 발령을 했습니까? 소년 때 찢어지게 가난한 아버지도 탄광의 광부, 큰형님도 탄광의 광부, 그런 집안 출신이고 소년 때 공장을 전전하면서 노동자로 생활을 했고 검정고시로 전액 장학금을 주는 중앙대학교에 진학을 했고 사법고시 패스해서도 검사나 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성남 지역에서 일종의 현장 변호사, 인권 변호사, 시민 변호사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표들은 2,500만 유권자가 모여있는 서울, 인천, 경기 이 지역의 외곽 변두리 지역에 사는 서민층, 빈민층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한 주요한 지지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TV 토론에서 이재명은 이런 사람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홍준표가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되면 집중적으로 수억 원, 성완종 1억 원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회찬을 소환할 것입니다. 대깨문들이 노무현이나 문재인만큼이나 좋아하는 노회찬. 수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고
또 다른 불법 자금 수천만 원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노회찬, 수천만 원 때문에 죽은 노회찬, 수억 원을 현금으로 부인에게 갖다 준 홍준표. 게임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